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또 쓸데기 없는 거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많은 매매 기법, 서로 의견을 조율을 하고 있지만 매매 기법은 항상 단순하게 참고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100%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밀집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해요. 밀집 후 상승한다. 이건 뭐냐면 어떤 주식이 폭발하기 전에, 폭발적으로 상승하기 전에 분명히 어떤 현상들이 있습니다. 현상. 그래서 대부분의 현상들이 조금의 눌림목, 이렇게 눌림목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종목이 상승적으로 이렇게 슈팅을 한 다음에 계속 이렇게 상승하면 좋지만 이렇게 계속 상승하지 않고 피곤함을 잠깐 쉬어가는 구간을 우리는 눌림목 구간이라고 합니다. 이런 박스형 눌림목 구간. 자, 이런 박스형 눌림목 구간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우리는 좀 색다른 방법으로 이 눌림목 구간을 표시를 한번 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많은 매매 기법들이 나오고 있어요. 매매의 기법들이. 하지만 이런 기법들은 그냥 단순히 참조일 뿐이지 이걸 가지고 시장 상황에다 대입을 한번 해보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기는 하지만 이게 그 기다림이라는 것이 제대로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지나간 차트를 가지고 검증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인 시장 상황에서는 어떻게 동작할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충분한 검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자, 밀집과 폭발적인 상승이 이루어지는 밀집 후 상승, 이 현상에 대해서 오늘은 나눠볼까 합니다.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볼베누를 사용한다든가 엔벨로프를 사용한다든가 이평선을 사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그 현상마다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어서 그놈을 가지고 나만의 매매 기법을 통해서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비법이나 이런 것들도 다 쓸데기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참조만 하시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일단은 그냥 접어두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한번 썰을 풀어볼 거는 밀집한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건지 그 부분을 체킹을 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하나씩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평선을 가지고 이평선은 말 그대로 그 기간 동안의 평균 가격이죠. 예를 들어서 5일 2평이면 5일간의 평균 가격, 10일 2평이면 10일간의 평균 가격, 20일 2평은 20일간의 평균 가격이겠죠. 자, 이런 평균 가격들이 비슷해진다. 밀집 대형으로 이렇게 밀집 대형으로 간다. 이거는 뭐냐면 한마디로 가격의 평균선들 5일, 10일, 20일, 30일 뭐 이런 평균선들이 비슷한 거리에 이격을 가지면서 횡보를 한다. 이거는 눌림목이죠. 자, 이 눌림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전에도 항상 말씀을 해드렸듯이 눌림목은 말 그대로 상승으로 베팅을 할지 하방으로 베팅을 할지 이거를 기다리는 구간이 상당한 눌림목 구간이다. 박스형 구간이다. 많이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눌림목 전조 현상 후에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현상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뭐 그런 거겠죠.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평선은 단순, 지수, 뭐 여러 가지 특성으로 삼각,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삼각 이평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삼각 이평은 곡선형으로 이렇게 이쁘게 곡선형으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밀집 대형을 확인하기가 상당히 괜찮다. 단순이나 지수는 조금 진폭이 좀 있어 보여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가 좀 어려워서 삼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삼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동작을 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자이언트 스텝인데요. 자이언트 스텝 바른 손부터 확인을 쭉 해보겠습니다. 바른 손. 자, 이렇게 봤을 때 어떤 현상들이 있느냐. 여기가 색깔이 붉은색, 청색, 황색, 황금색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10일, 20일, 30일 이평선 삼각 이평 라인입니다. 자, 라인이 밀집을 해 있죠. 여기 밀집, 여기도 밀집, 여기도 밀집, 밀집, 여기도 밀집, 이런 데도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밀집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폭발적으로 하락을 하든지 이런 데는 밀집이 아니죠. 이렇게 해서 이격이 상당히 벌어져 있는 상황이죠. 요럴 때는 폭발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이 연출이 되었던 놈들은 이격이 서로 가격대가 벌어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죠. 평균 가격들이 서로 벌어지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격이 멀은 거는 이 밀집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밀집한 대형에서 봤을 때는 이만큼이 밀집이고 여기서는 이만큼이 밀집이죠. 자, 밀집 후 어떤 반응이 있었느냐. 자, 밀집은 제가 이렇게 점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점으로 이렇게. 자, 그러면 점이 발생한 후에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죠. 점이 발생한 후에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죠. 점이 발생한 후에 요 파랑 화살표가 발생을 하니까 폭발적으로 상승을 한다. 자, 그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MP 한번 볼게요. 점이 여기 있었어요. 점이 이평선 밀집 여기 점 여기는 없었지만 요거는 이 점은 제가 수식으로 표시를 해 놨기 때문에 이평선 밀집 수식이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일단 이평선 밀집이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요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여기다 표시를 해 놓은 상황이죠. 자, 이평선 밀집 수식은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이고, 자, 그런 다음 다른 종목 한번 볼게요.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고, 다른 종목도 에코캡 같이 이렇게 CBI 뭐 이런 것들도 이평선 밀집 현상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평선이 밀집되면 점점이 표시가 되죠. 점점이 표시가 된 다음에 화살표 뜨면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렇게 점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점점 후에 화살표가 없죠. 화살표가 없기 때문에 이놈은 매수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위치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점점을 만들어 놨고, 자, 위메이드 한번 볼게요. 요거는 점점이 없죠. 점점이 없는데 점점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서는 점점이 있는 상태에서 화살표가 뜨면 매수를 하고 가는 거죠. 점점이 없는 상태에서 화살표도 없는데 야는 가죠. 뭐 이런 종목들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내가 어떤 종목을 선택을 했는데 그런 종목들이 점점하고 화살표가 없으면 이렇게 점점 후에 이렇게 폭락을 해요. 화살표 없었죠. 그래서 점점 후에 화살표가 뜨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낫다. 이평선 밀집 후에 이거는 상승에 베팅을 한 게 아니고 하락으로 이어졌던 종목이죠. 그래서 눌림목 구간이 이렇게 점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점점이 생긴 뒤로 상승으로 갈지 하락으로 갈지 선택을 하는 구간이 바로 이 점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점점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자, 점점이 만들어진 다음에 조금 주의 깊게 보고 있다가 점점 후에 어떻게 상승으로 이어질지 하락으로 이어질지 선택을 해라. 그걸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이거 보면 삼형 SN 요 종목은 지금 여기서는 점점 같은 것이 없죠. 근데 여기서 지금 점점이 생겼죠. 자, 요 종목은 점점이 두 개가 생긴 뒤로 상승으로 이어질지 하락으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요 점점이 두 개가 생겼으니까 이 종목을 보고 있다가 이렇게 화살표가 뜨면 그때 매수를 해라 라는 방향의 이 방법이 밀집 후 화살표 한 다음에 매수를 하는 방식이죠. 이것도 그냥 어떤 현상을 나타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100% 맹신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요 방법이 초보자들이 조금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상당히 괜찮은 방법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요 점점이나 이런 것들로 인지를 해주면 이 종목이 괜찮게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점점 후에 상승하는 종목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점점 한번 볼게요. 점점. 요 종목도 이평선 밀집이 꾸준히 발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선 단기적으로 점점 후에 화살표 생긴 뒤로 그냥 단기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어요. 그 뒤로 점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화살표가 뜨진 않고 있죠. 근데 점점이 발생한 후로 여기서 화살표가 떴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하는 방법이, 매수의 방법은 이거죠. 점점만 생기면 매수는 않는 게 좋은데 점점 후에 이렇게 화살표가 생기는 거면 폭발적인 상승을 예고를 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상승할 때 화살표 뜨면 바로 사라, 뭐 그런 의미에서 하는 방식이 점점 후 매집하는 방식입니다. 이 점점 후 매집하는 방식은 그냥 단순 초보자들이 어떤 지표가 없을 때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하고 싶을 때 그렇게 좀 단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자, 이렇게 이지라는 종목도 마찬가지고 점이 생겼어요. 근데 화살표가 없었죠. 근데 여기서는 점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화살표가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도 슈팅을 안 종목들도 있다 이거죠. 근데 여기쯤에 봤을 때 요렇게 화살표 생긴 뒤로 특별한 수익이 발생을 하지 않고 홀딩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점만 발생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화살표 생겼는데 슈팅을 한다. 뭐 그런 방식인데 화살표란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제가 오전장에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게 좋다. 오후장에는 잘 맞지 않다. 잘 맞지 않으니까 오후장에는 좀 사용을 자제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오후장에는 대체적으로 매매의 정리 포지션이 이어가는 시간이 오후 12시부터 한 2시 사이에는 정리 시간이고 차라리 종가 매매 스타일로 가져가고 싶으면 한 3시쯤에서부터 매매를 하는 게 좀 낫죠. 그래서 이 점점하고 화살표는 12시 전에 사용을 하시든지 3시 이후에 사용을 하시든지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계속적으로 다른 종목을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룽투코리아 한번 보겠습니다. 룽투코리아. 자, 오전장에 점점이 생겼어요. 근데 화살표가 없었는데 정각 12시에 화살표가 생긴 다음에 슈팅을 했습니다. 자, 또 다른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점점하고 그거 화살표가 병행을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점점하고 화살표. 자, 이 종목도 점이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화살표가 발생을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 근방에서 왜 여기서 점이 발생을 하지 않았냐면 요거는 전일 종가보다 낮은 위치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점점이 원래는 생겨야 되는데 수식에 이 점점 전일 종가보다 상승하는 조건을 넣어놨기 때문에 요게 여기서는 점점이 생기질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 수식을 뺐었다고 보면 여기서 점점이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점점 후에 화살표 생겼으니까 강하게 슈팅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요 매매의 기법은 점점 후 화살표가 생기는 종목을 매수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점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점점 밀집한 다음에 강한 슈팅의 화살표가 생겼다 라고 생각을 하면 매수를 하는 방식입니다. 특별한 매매의 비법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점점이 있을 때 매수를 하는 것도 미리 매수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매매를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이 점점 후에 화살표가 떴다고 안 떴다고 그걸 확인하기 전에
점이 발생을 하고 화살표 떴는데 이렇게 내려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나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가면서 매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비법에 대해서 특별하게 맹종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단순히 어떤 지표로 참고를 하시고 이렇게 점점 후에 화살표 뜨고 안 뜨고 확인하고 매수하는 것도 괜찮지만 이평선 밀집 현상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있게 봐라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 화살표가 없다고 보면 이평선이 밀집을 하니까 슈팅을 하더라. 이평선이 밀집을 하니까 슈팅을 하더라. 꼭 화살표가 없었다고 해도 이평선 밀집 구간에서는 어떤 가격의 평준화가 생기는 현상들이 있다. 이게 이평선 밀집이 눌림목이 생긴 다음에 강한 상승이 이루어지는지 하락이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이 딱 선택의 기로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화살표 생기고 돌파가 생길 때 그때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평선 밀집하고 볼벤 상향 돌파 요 화살표하고 그 부분을 여기다가 표시를 해 놓을 테니까요. 수식을 다음 상한가 카페에다 표시를 해 놓을 테니까 한번 사용을 해 보시기 바라고, 이평선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평선 요거는 여기서 차트에서 지표 추가해서 가격이라고 치시면 이평선이 나오고 그 부분에서 이평선을 이렇게 선택을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거기서 저는 10, 20, 30을 사용을 하고 여기서 종가로 합니다. 종가로 하고 여기서는 삼각으로 표시를 한 다음에 라인은 10, 20, 30 요걸로 표시를 하고 다른 건 지웠어요. 로그에서 사용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조금 곡선 형태의 라인이 표시가 되고요. 수식은 이평선 밀집 수식하고 그리고 볼벤 상향 돌파 수식하고 두 개를 표시를 해드리는데, 볼벤 상향 돌파 수식에는 추가적으로 이평선 돌파 수식을 넣을 거니까 요거를 다시 다음 상한가 카페에다가 업데이트를 해 놓을 테니까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점이 있을 때 상승하는 포지션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점이 있은 다음에 요 점이 발생한 다음에 화살표가 뜨면은 매수하는 방식이 차라리 낫지 않느냐 싶어요. 여기도 점이 생겼지만 화살표가 없어서 매수를 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점점이 생긴 뒤로 화살표 생기면 매수를 하는 거죠. 아마 여기서도 화살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요게 여기 상향 돌파를 할 때 생길 수 있는데, 뭐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어제의 종가보다 낮다든지 시가보다 낮은 조건이면은 나오질 않는 그런 조건들이 있어서 여기서는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점점 후에 요 세 개의 요 라인을 돌파를 하는 그런 수식으로도 그냥 사용을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점점 후 상승하는 흐름을 연출하는 매매 기법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썰을 풀어봤고요. 중요한 매매는 아니니까 그냥 간단히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수식은 다음 상한가에다 올려놓을게요. 자, 한번 필요하시다면 사용을 한번 해보시고, 맞는지 안 맞는지 절대적으로 검증을 하신 다음에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점점점 후 화살표 생기면 매수, 점점 후 화살표 생기면 매수. 1번 조건은 항상 3분봉으로 하니까 1번 조건은 점이고 그 다음에가 화살표 생기면 매수. 하지만 이 점점만 있어도 단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점점만 있어도 이 이평선 밀집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라 라고 뭐 포지션을 취하기 위해서 오늘 썰을 푸는 거니까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검증을 통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통해서 검증이 된 다음에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장이 시작될 때는 민첩하게 행동을 해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사용을 해보시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